일단 요 인체를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보시면 요 인체의 도형화 부분이 이렇게 조금 뭔가 유기체처럼 변했죠. 뭔가 살아있는 어떤 뭔가 유기체처럼.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도형화는 정확하게 같은 흐름을 타고 가야 됩니다. 얘가 요런 흐름이면 요쪽에 있는 요 반대편에 있는 요 모서리에서부터 나오는 선도 그 흐름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타고 가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얘가 흐름이 요런 흐름이면 아이고 정확하게 이렇게 선이 안 꺼지네. 자, 이런 흐름이면 그 반대편에 아래쪽에 있는 똑같은 방향의 선들도 다 똑같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흐름이 통일돼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몸통을 그리실 때는요.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몸통이 조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아치형으로 튀어나와 있다. 3분의 1씩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튀어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이거는 인체를 할 때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이론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인체를 넘어가서 메카닉 같은 것들을 그릴 때 있잖아요. 뭐 특히나 메카닉을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오히려 인체를 그리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면 저는 메카닉 같이 인체를 파악해서 그리는 거니까요.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정확하게 각자 똑같은 방향을 계속 보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뭔가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정확한 어떤 흐름을 정해 놓으셨으면요. 그 정확한 흐름을 어기지 않고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따라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치 메카닉을 그릴 때처럼요. 얘가 여기서 요만큼 내려가면 나머지 걔네들도 뒤쪽에 있는 애들도 똑같은 만큼 이런 식으로 내려가 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요 기울기, 요 기울기, 요 기울기, 기울기도 똑같이, 위치도 똑같이 이렇게요. 뭐 하여튼 뭐 되지도 않지만 하여튼 요런 느낌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뭐 아시겠죠? 로봇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도움이 많이 되세요. 뭐 로봇이라기보다는요. 메카닉이라고 해서 로봇만 메카닉이 아니라 뭐 자동차도 메카닉이고요. 뭐 기중기나 이런 것도 다 메카닉이죠. 이렇게 투시에 맞게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모든 기계로 된 어떤 물건들이나 뭐 소품이나 아니면 뭐 탈 것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메카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슝. 하여튼 그래요. 슉, 슉. 뭐 탈 것들은 다 메카닉이다. 뭐 하여튼 그래요. 자, 좋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그림으로 넘어가서 이 그림을 한번 파일을 해볼까요? 자, 일단 기울기를 먼저 찾아주세요. 기울기가 약간 대각선이네요. 이렇게 대각선, 슉, 한 요 정도 대각선,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 요 끝부분, 그리고 요 끝부분, 요 정도가 끝부분이 되겠네요. 자, 이 끝부분과 끝부분, 그리고 약간 바깥쪽으로 살짝 튀어나오게 안쪽으로 슉 해도 살짝 튀어나오게. 얘는 지금 안쪽으로 이렇게 투시가 좀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약간 투시를 집어 넣어서 이렇게 쇄골 가장 끝부분이 어디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가슴보다 약간 위쪽에 있겠죠? 한 요 정도쯤에 쇄골이 끝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약간 앞쪽으로 튀어나오죠. 그쵸? 앞쪽으로 살짝 튀어나옵니다. 등도 역시 그냥 여기서는 아래쪽으로 툭 떨어지지만 약간 바깥쪽으로 튀어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얘도 약간 바깥쪽으로 살짝 튀어나온다
라는 느낌으로 그냥 뚝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대신 앞부분은 정확하게 이렇게 앞쪽으로 튀어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앞쪽으로 살짝 튀어나왔다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요. 근데 얘가 전체적으로 늑골의 모양이에요.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골반은 어떤 식입니까? 여기서 요 골반 끝부분 기울기가 요런 기울기죠. 그리고 여기가 사타구니, 치골? 사타구니? 어디 뭐 꼬리뼈?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이겠죠. 자, 꼬리뼈 부분까지 이렇게 슉 대각선으로 해서 그래서 골반이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를 정확하게 잡고 연결. 얘도 약간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연결. 한 요 정도면 되겠네요. 그쵸? 얘보다 좀 더 넓게. 자, 여자 같은 경우는 골반의 넓이가 몸통의 넓이보다 훨씬 더 넓죠. 약간 더 넓게. 슉. 정확한 끝부분. 얘도 끝부분. 아래로 슉. 얘 기울기가 얘 기울기 다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뭔가 조금 더 넓어야 될 것 같은 한 요 정도. 얘도 조금 더 한 요 정도. 한 요렇게 넉 잡아서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요 윗부분에 중간 잡아서 엉덩이 두 개. 요 끝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엉덩이 두 개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안쪽으로 모이게 실제로 묘사를 할 때는 안쪽으로 살짝 모이게끔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엉덩이 위치까지 이렇게 잡혔으면 동그라미 두 개를 인위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요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다리의 두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 뒤쪽을 평평하게,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통일시켜서 뒤쪽을 평평하게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투시가 들어가면 기울기가 달라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투시가 들어가면 기울기가 달라진다기보다는요, 기울기 각도가 커집니다.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평범한 투시다라고 했을 때는, 자, 저 각도를 그냥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한 요 정도다. 근데 만약에 투시가 더 세게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요 몸통의 각도가 훨씬 더 윗부분이 크게 나오고 요 길이가 짧아지고요. 이렇게. 그리고 요 각도가 훨씬 더 이렇게 넓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요런 정도 차이예요. 그렇게 뭔가 각도나 기울기가 달라진다라기보다는요, 그 해당 각도에서 뭔가 범위가 좀 더 커지거나, 약간, 좀 각도가 좀 더 커지거나, 요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요 정도. 이렇게. 투시가 강하게 들어갔으니까 엉덩이가 좀 더 작아지게 보이겠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니까요. 약간 엉덩이를 좀 더 이렇게 위쪽으로 볼록 들었으면은 한 요 정도. 투시가 강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대각선으로 살짝 내려가는 각도마저도 아래쪽으로 갈수록 좀 더 조금씩 좁아지게끔 이런 식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 나누고 엉덩. 얘도 겹치게 엉덩. 그리고 여기에서 약간 중간쯤으로 이렇게 볼록볼록한 느낌으로, 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여기서는 이 엉덩이가 굉장히 크게 보이겠죠?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 투시가 많이 팍 들어가면
여기서 뭔가 보이는 각도나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겠죠. 네, 엉덩엉덩합니다. 뭐 그래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좋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이쪽 다리도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뒤쪽을 평평하게 앞쪽을 이렇게 입체감 있게 이렇게 앞부분에 요 끝부분은 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요 정도의 각도가 들어갔으니까 원래 그림이라는 게 관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그림입니다. 만약에 관찰이 좀 건성으로 됐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요, 그림이 생각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지금 요 어깨를 보시면요, 앞쪽 위쪽으로 조금 이렇게 들어 올린 듯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동그라미도 여기 중앙에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한 요 중앙에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자, 한 요 정도쯤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정상인데 지금 약간 위쪽으로 올라왔으니까 얘가 조금 더 위쪽 방향으로 조금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동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동그라미, 어깨 동그라미, 그래서 팔, 원기둥, 좋아요. 원기둥의 모양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이렇게 원기둥의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정확하게 원기둥의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방향성이 정확해지고 나중에 창작을 하실 때 방향을 내 마음대로 지정을 해서 창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창작을 할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뭐 팔을 좀 더 내릴 수도 있죠. 여기서 약간 옆으로 약간 더 내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럴 경우에 기울기가 얼마만큼으로 되는지 이렇게 약간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들이밀었을 때에는 이 원기둥의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힘들면요 창작을 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하나 그릴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도형화를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 이 정도 이렇게 기울기를 설정을 하시면 반대쪽도 한 이 정도로 이렇게 기울기가 들어간다. 끝부분이랑 똑같은 정도로 기울기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는 뭐 이렇게 요 동그라미 이건 엉덩이죠. 그리고 자, 얘도 발이 이 발 끝부분 얘 뭐예요? 뒤꿈치죠. 뒤꿈치도 이렇게 뭔가 이쪽을 그냥 하나도 구분 없이 그린다라기보다는요. 지금 보시면 뒤꿈치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 요 뒤쪽에 뭐시기야? 뭐 하여튼 발 모양이 있죠. 이렇게 아치형으로 그려진 모양. 요 부분도 묘사가 되고 뒤꿈치 부분도 묘사가 되고 그리고 발톱 부분도 묘사가 되죠. 여기서 보면 뒤꿈치 부분 여기고 요 아치형 모양 요쪽 모양은 여기고 그리고 앞쪽에는 앞꿈치 부분은 여기고 그리고 발가락 모양은 여기죠. 그쵸?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사실은 하나하나씩 다 생각을 하면서 뒤꿈치 부분 그리고 여기는 아치형 부분 그리고 여기는 앞꿈치 부분 자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면서 그림을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가슴 같은 경우에는요, 뭐 가슴의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포즈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지금 요런 가슴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들어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펑퍼짐한 모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슴의 모양을 생각을 하실 때에는요, 자 정면에서 위에서 봤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몸통이 살짝 3분의 1씩 올라가고 이 상태에서 목이다. 여기가 목입니다. 여기서부터 대각선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가슴의 모양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유두 부분이죠. 그리고 이쪽 끝부분도 유두 부분입니다. 이렇게 대각선 바깥쪽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좋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제 기초인체를 연습을 하실 때는요. 기초인체 그 강좌를 들으시면서 연습을 하실 때는 하나하나
몸통 그릴 때마다 하나하나마다 도형화를 시켜서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원기둥이면 원기둥, 뭐 인체마다 도형화되는 부분들이 파트가 다 다르죠, 그쵸? 뭐 머리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고, 그쵸?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에는 요상한 육면체를 약간 변형한 모양이고, 그리고 관절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고, 그쵸? 머리랑 똑같죠?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자 원기둥, 원기둥 정확하게 그려주셔야 돼요. 아무리 정면을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얘가 얘가 입체적인 모양이다라는 사실을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정면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나오더라도 얘는 사실은 얘를 약간 각도를 줬으면은 한 요 정도로 뭔가 원기둥의 모양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사실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골반은 이렇게 사다리꼴, 얘도 역시 육면체를 약간 변형한 사다리꼴이죠. 그리고 뭐 관절, 그리고 다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원기둥인데 약간 요 끝부분이 살짝 떨어진 원기둥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떨어진. 그리고 동그라미, 그리고 얘도 살짝 떨어진. 자, 요런 식으로 전부 다 하나씩 하나에 하나를 그릴 때마다 전부 다 얘가 도형이구나라는 사실을 계속 머릿속으로 각인을 시키면서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기초 강좌에서 다양한 예제를 많이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막 강좌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패스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는 할 건데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예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예제들을 꼭 반드시 한 번씩 따라 그려주세요. 반드시. 자, 보시면 이렇게 가만히 지금 서 있는 동작을 제가 틀었는데, 서 있는 동작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서 있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동작들을 취할 거잖아요. 이렇게. 뭐, 서 있으면서 복싱을 할 수도 있고, 뭔가 겨눌 수도 있고, 인사를 할 수도 있고, 뭔가 다양한 동작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한 가지의 어떤 특정한 어떤 동작이 있더라도, 만약에 서 있는 동작이 있더라도 이 동작 속에서 수천 수만 가지의 다양한 어떤 패턴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그림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포즈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런 거를 강조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강좌 속에 다 녹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좌에 있는 그림들을 한 번씩 다 따라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따라 하시면 자연스럽게 인체 도형화를 기본으로 해서 그려지고 있는 그림들이기 때문에요. 설명도 물론 자세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들을 따라 그려보시면 인체 도형화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던가 그런 좀 이렇게 체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초급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요. 그러니까 왜 굳이 나눠놨냐면, 초급 강좌에서는 인체 도형화를 적응하기 위한 강좌라고 보시면 되세요. 잠시만요. 그리고 인체가 도형화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거 뭐 좋네요. 보시면 이렇게 해부학적인 인체가 어떻게 도형화스럽게 변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도형화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도형화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인체의 비례를 읽어내는지, 그리고 이런 근육들, 도형화에서 이제 근육을 붙이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근육들이 도형화에서 어떻게 뭐 붙여지는지, 그리고 머리 그리기, 손, 발 그리기, 이런 식으로 날아오는데, 그러니까 인체 도형화에서 몸통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중급과 고급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렇게 익숙해진 도형화 인체를 어떤 식으로 가지고 놀 것인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그래요. 너무 빨리 떼고 넘어가시지는 말고요. 최대한 이렇게 습득을 하시고 체득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건 지식적인 습득이라서 사실은 그렇게 별반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탁구 치는 법을 머리로만 아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탁구 치는 법은 머리로는 모르더라도 계속 몸으로 연습해보고 그리고 뭐 실전에서 계속 부딪히다 보면은 결국에는 탁구 잘 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정확한 방법을 알고 연습을 꾸준하게 한다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실력을 늘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요. 좋습니다.